네, 뭐 재생 이번 정부가 뭐 도시 재생 뉴딜 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개념입니다. 재생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들은 보통 선진국도 한 30년 이상 됐는데 주택 공급 효과는 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고요. 뭐 지방 이전 저는 상당히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혁신 도시를 만들면서 지방에 막 이전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겨가지고 근데 정작 공무원들 공사 직원들은 많이 안 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다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이제 그게 50조 원을 퍼부어서 다시 살려야 된다. 처음부터 안 갔으면은 이 문제도 안 생겼는데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재생이라는 거는 공급 효과는 상당히 적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들 빈집 가지고 뭐 하는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지금 돌아가신 시장께서 10년 동안 했는데 빈집을 바꾸어서 청년한테 공급하거나 한 사례는 200가구가 안 됩니다. 제 아는 친구가 1년에 200가구 공급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 하나보다도 못하게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적으로 좋긴 하지만은 대규모 신개발 물량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한 다른 문제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은 단계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신도시급이 아니고 자그마한 개발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몇백 가구, 천 가구 이렇게 들어가는 개발들은 계속 나는데 국가 주도의 몇십만 평, 몇백만 평을 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줄어든다. 몇십만 평짜리는 계속 일어나는데 백만 평, 한 300만 평 이상 정도를 신도시라고 본다면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줄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신도시는 앞으로 망하고 도심으로 다 회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진국들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도시가 작게 있고요. 이게 조금씩 확산됩니다. 그리고 저 LA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0km 반경. 우리로 따지면 천안에서 개성까지가 LA입니다. 그렇게까지 커졌다가 다시 쪼그라듭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략 한 분당 정도로 쪼그라들지 않을까. 지금 서울이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산 정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물론 뭐 저쪽 산 쪽은 안 들어갔지만 동쪽은 그게 다시 쪼그라드는데 자꾸 인구 감소되고 이러면 서울로 쪼그라든다가 아니고 대략 용인의 일부나 성남까지 쪼그라들 걸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외국에서 다 그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생겨날 것 같으면은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는 위기에 처할 도시들도 생기고 나머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면서 이제 뭐 용산에다가 만호를 짓는다를 정부에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명동에 땅이 있다 칩시다. 한 10,000평. 그게 10,000평에 있다, 10만 평의 땅이 명동에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 짓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오피스나 상가를 지어서 수백억을 뽑아서 더 많은 서민들한테 주는 게 좋아요. 아주 저는 비상식적 논란이라고 봅니다. 용산국제무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테란도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고 그 용산역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KTX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통일되면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는데요. 로마는 암스테르담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대주택 10,000개를 짓자. 지금 현재를 위해서 좀 더 큰 발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홍콩 지금 다 도망 나오고 있는데 그걸 여기다 수용한다라든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더 먹고 사는 쪽으로 해야 되지. 부동산의 기초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스. 제일 나쁜 거는 명동 땅에다가 텃밭 짓고 이런 겁니다. 명동 땅에는 명동에 걸맞는 걸 해야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부가 나옵니다. 그 부를 가지고 분배를 해서 서민들도 살고 하는 거지. 그걸 만호를 지으면은 50% 정도만 아마 임대주택 지을 거 아니에요. 5천 가구만 좋은 겁니다. 이 5천 가구만 혜택 받는 애들 좋은 거냐? 거기에 5천 가구 되려면 20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기서 이익을 많이 뽑아서 한 5만 가구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상식적인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식의 도를 좀 넘어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도지색 뉴딜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것은 지금에는 5가지 유형입니다. 4가지 유형의 57가지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속에 이제 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정비 사업 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내를 지난 2014년도 7월달에 2030 서울 프레를 만들면서 주거 지역의 49층을 35층으로 스카이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도 서울이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액 조건역에 속하는 지역은 주거 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용적률을 50%씩 낮췄습니다. 국토유형관리법상 용적률이 300%지만은 지금 현재 이 최고로 250%가 3종 지역입니다. 저는 그 재개발 재건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상업지구가 1,800%에 주거역이 500%까지 집니다.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전부 정말 도심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컴팩트 시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밖으로 나갈수록 40층, 50층 건물이 있고 도심지에는 제한을 합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앞으로는 신도시가 더 이상 저는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이를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저도 아이가 둘 다 장가를 갔는데요. 아쉽게도 무남동료 외딸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무남동료 외딸하고 결혼하면 장인 집 내 집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 집 내 집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나서 주택이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장된 얘기지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재개발 사업지구를 좀 완화해서 용적률 완화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재개발은 제가 칼럼을 쓴 것 중에 또 방송 나가서 한 얘기가 트리플 악재가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달 28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해놨죠. 지난해 12월 27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이것도 유보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심지만 그럼 개발할 것인가? 기존 도시도 함께 어우러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아까 그 심규 교수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어요. 그 좋은 땅에다가 1호선, 4호선, 분당선 연장선에 GTX, KTX가 있는 지역에 과연 임대 아파트나 그냥 일반 아파트 8천 가구 짓는 게 온당한가? 물론 토지 이용 계획은 다 안 나왔어요. 일단 발표만 주택 공급 발표만 나왔지 일부는 아마 고밀도로 개발할 겁니다. 거기에 분양받으면 정말 말 그대로 로또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정부가 헤아려서 토지 이용률을 좀 이렇게 그 분포도 있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부족하다면요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2019년도 1월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죠. 근데 201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2월 12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해 연말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기 신도시입니다.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고요. 2012년도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미분양 주택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아마도 이 서울시에 수요자가 많은 것을 새로운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신규 소유자가 간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수요자가 줄어들면 주택 가격도 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의 이제 양질의 주택을 우리 무주택 서민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재건축을 한다 한들 얼마나 공급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기존 도심의 어떤 그 제한된 공간을 고밀도로 활용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신도시 서울과 붙어 있는 곳에 위치가 좋은 곳에 신도시를 잘 만들어서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고 LH에서 이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할 때는 많이 공급하고 좀 많이 남을 때는 조금 시차를 두고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용산에 이제 저희가 전체 50만 제곱미터니까 헬리오시티가 40만 제곱미터고 만 세대를 공급하는데 용산은 50만 제곱미터입니다. 헬리오시티는 3종 주거 지역이고 용산은 이제 뭐 3종 주거의 준주거의 상업 지역까지 있기 때문에 고밀 개발이 가능하고 업무 상업 기능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임대주택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분양주택과 또한 뭐 장기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을 들어가서 정말 어떤 특정 사람한테 이제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 정부에서는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